안녕하세요, 머니 부모입니다. 지난주에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오면서 시끌벅적했는데요. 이후에 중국 위안화가 마지노선인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서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흔들했습니다. 달러당 7위안, 달러당 7위안 돌파에 대한 의미와 전망을 외신을 통해서 분석해보고 점검해보겠습니다. 커버 그림에 중국의 상징인 팬더가 미국의 상징인 독수리가 날리는 관세 펀치를 가드로 막고 환율 하락 펀치를 돌려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뒤에 환율 조작국이라는 펀치를 독수리가 다시 대기시키고 있고요. 최근 상황을 한번 한 컷에다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계 경제는 링 위에서 팬더와 독수리가 뛰는 발구름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달러당 7위안의 의미와 전망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CNY 중국 본토 위안화의 달러 대비 환율 추이입니다. 8월 8일 현재 7.04위안으로 일단 마감이 됐고요. 쭉 7위안 아래에서 조정을 해오다가 상승 추세지만 금주에 달러당 7위안 위로 점프를 했습니다. 갭 상승이라고 하죠. 금주 7위안 이상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장기 추세인데요. 2014년입니다. 여기가 2014년부터 쭉 2016년 말까지 상승했다가 2017년 하락했다가 2018년 상승했다가 2019년 상반기 살짝 하락했다가 다시 7년 위로 점프를 했습니다. 이렇게 상승한다는 것은 위안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때 이 약세 추세를 보일 때 굉장히 중국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2013년 버냉키가 2008년 이후부터 이어오던 미국의 테이퍼링, 시장의 통화를 무제한 공급해오던 것을 방향을 바꿔서 통화를 긴축 모드로 바꾸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때 테이퍼 텐트럼이라는 전세계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에 긴급한 발작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금리가 인상하고 달러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전세계 금융자산들이 미국 달러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 내부에서도 자기 자산을 달러로 해외로 옮겨가고 부동산을 구매하는 등 기업 자금도 빠져나가고 여러가지 긴급하게 자금이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때 중국이 위안화가 급격하게 상승했고요. 2016년 말에 중국이 긴급한 규제 조치, 기업의 해외 자금 유출이라든지 해외 부동산 구입을 전면적으로 규제했죠.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위안화 가치가 안정되어 왔습니다. 2018년 들어서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통상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자 중국 위안화의 약세가 다시 한번 시작이 됐죠. 2018년 내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12월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서 미중 무역 분쟁의 타결을 위한 협상에 이어가자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서 위안화가 다시 살짝 강세를 보였다가 5월부터 트럼프가 무역 통상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면서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가장 최근 트럼프가 8월 1일날 추가적인 관세를 놓겠다고 으름장 놓은 이후에 위안화가 7위안을 껑충 뛰어넘어갔습니다. 전반적인 위안화의 흐름은 이렇고요.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 현지 시간입니다. 9월 1일부터 중국 수입품 3천억 달러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동요가 생겼고, 기존 2,500억 달러 25%를 부과한 거에다가 추가 3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대중국 관세가 2017년 3.1%에서 21.5%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이죠. 그 이후에 중국 달러당 위안화 가치가 7위안을 점프하면서 넘어섰습니다. 급격히 약화가 됐죠. 중국은 환율을 중국 정부에서 고시하는 변동관리 환율제입니다. 이 관리를 받는 위안화가 중국의 본토 위안화고요. CNY로 표시를 합니다. 한편 홍콩이 중국의 반환이 되면서 역의 위안화 시장이
홍콩에 생겼는데 2010년부터 홍콩에서 거래되는 위안화 외식 시장을 CNH라고 하고 역외 위안화입니다. 이 CNH는 자유변동 환율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관세 압박과 위안화 환율 급락 이후에 미국, 중국은 물론 글로벌 주식시장도 동의했고요. 채권 금리도 급락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금값, 공포지수, 기타 등등이 급격하게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급격하게 7위안대로 넘어가면서 약세를 보이자 미국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전에 1994년에 중국이 한번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받은 바 있었는데 그 위에 처음입니다. 한국도 환율 조작국으로 아주 오래전에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원인으로는 미국의 관세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위안화 환율을 약세를 유도했다라는 것이고요. 즉 미국 무역 적자 증가 초래를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방치했고 중국이 변동관리 환율제이기 때문에 환율 조작이 항상 가능하다라는 혐의를 받아왔었습니다. 중국은 2016년 이후에 달러당 7위안이 넘어가지 않도록 상당히 관심을 갖고 외환 관리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차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2015년, 16년 급격한 자본 이탈로 경제에 부담이 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항상 공공연하게 7위안을 지킨다 라는 것을 국제 시장에서 공언을 하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지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계속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 7위안 가까이까지 갔었으나 막아냈고요. 즉 7위안이라는 것은 중국 경제의 자본 이탈 기준점이 된다는 것이고요. 7위안이 넘어갈 정도로 약세가 되는 경우 중국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최근 6월 말에 중국 외환보유고가 3.12조 달러 7월 말도 발표됐는데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 떨어지면 보유하고 있는 달러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것이죠. 또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상하게 되면 중국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 수입품의 가격이 기본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관세를 상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중국 관세율 증가 수준이 18%까지 위안화가 약세가 된다고 하면 그 수준은 위안화 7.3에서 7.4가 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은행들이 이 수준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약 5, 6% 정도 더 하락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외환보유고 3.12조 달러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 중국의 GDP 대비해서는 22%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리환율 국가에서는 외환보유고를 40%에서 50%를 유지하는 것이 안정선이다 라고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한 것이죠. 7위안이 넘어간 이후에 자본 이탈이 발생할 경우에 중국은 외환보유고 취약성으로 대응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3 내 7.4까지 상승이 지속될 거라고 전망이 되면 중국에 투자했던 자본들은 환손실을 위해서 자본 이탈 압력이 증가합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외부 환투기를 제한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버냉키 쇼크 또는 테이퍼 텐트넘 발생 시에 위안화 약세의 문제점을 확인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2019년은 트럼프 텐트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7년 돌파 후에 중국 인민은행 PBOC의 입장은 미국의 수입관세 인상으로 해서 경상수지 악화 등 자연스러운 통화약세 요인이 발생해서 자연스럽게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또 중국 인민은행은 환율을 무기화하지 않음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죠. 자, 향후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미국의 통상협상, 무역협상에서 멕시코나 유럽, 기타 등등 국가에 대해서 환율에 대한 조항을 꼭 넣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환율에 대한 조항을 넣겠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번에 7위안 이상을 약화되는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미국의 구실을 준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은 무역에서 환율과 금융으로까지 확전될 양상입니다. 더 복잡해진 상황이 됐고요. 미국도 외환 개입해서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 있다는 외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지금 강대강으로 가고 있는데요. 환율 조작국을 지정한 데 대한 또 보복으로 중국은 희토류에 대한 수출 제한, 또 중국의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 비관세 제재 등을 추가로 할 가능성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분쟁 양상은 굉장히 복잡해지는 양상이 될 것 같습니다. tit for tat, 이렇게 주고받다 보면 누가 원인이고 누가 결과인지 양쪽이 다 희생자가 될 확률이 크고 복잡한 불확실성이 점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근 3년간의 미 달러 인덱스와 위안화 달러 환율의 상관계수가 0.8로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G2답게 환율의 상관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긴밀도가 높아져서 한쪽의 피해가 다른 쪽 피해로 꼭 전이될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위안화, 달러 대비 위안화와 달러 대비 원화의 상관관계도 0.78이나 됩니다. 최근 3년간. 기타 위안화와 신용통화국 간에는 0.61로 우리보다 낮고, 금주의 위안화 약세 이후에 저희 주가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 많이 빠졌던 여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행히 미국과 중국이 9월 달에 현수막 세입을 앉을 것이라는 확신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약간 숨을 살짝 내렸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추가 관세 부과를 선언했고, 거기에 따라서 달러당 7위안이 깨지면서 환율 충격이 옮겨가고 다시 금융시장의 충격으로 직접적으로 옮겨가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당 7위안 돌파가 된 의미는 무역전쟁에서 금융전쟁으로 확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9월 때문에 9월 초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9월 1일부터 미국이 중국의 수입품 3천억 달러, 나머지 전체 3천억 달러, 여기에는 애플의 아이폰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확전을 하기로 했고, 9월 달에 미국과 양국이 추가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확인을 하면서 이 9월 초의 변화에 따라서 무역 분쟁이 금융전쟁으로까지 확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7위안에서 다시 넘어가서 유지되느냐 내려오느냐는 단순히 중국의 문제가 아니고 아시아 시장의 환율 상관계수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같이 급격하게 약세가 됩니다. 급격한 약세는 자본시장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금주에 달러당 7위안 돌파와 함께 아시아 시장이 일제히 하락했던 원인이 여기 있는 것이고요. 머니 부모가 보기에는 불확실성이 순식간에 증폭이 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미래 성장의 악화가 아니고 자칫하면 금융위기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강대강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일단 9월 초에 어느 정도 선에서 서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달러당 7위안, 지정학적 위험에 의한 금융위험, 여러가지 복합적 위험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중국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을 넘어간 의미,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당분간 불확실성이 늘어난 시기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을 통해서 유익한 경제와 금융 정보를 전해드리고 그 원리를 해설해드리는 머니 부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